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관련해 권성동 의원 조사를 검찰 수뇌부가 막았다는 안미연 검사의 폭로에 대해 춘천지검은 사실 무근이라며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었죠. 하지만 그 보고서는 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1차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해서 만든 2차 보고서였습니다. 더구나 춘천지검은 증거를 철회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당시 철회하라고 했던 증거는 권성동 의원과 강원도 출신 전직 고검장의 관계를 드러낸 증거였습니다. 결국 안 검사는 검찰 내부 메신저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강원랜드 사건에서 나를 직무 배제해달라. 증거 목록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빼고 싶지 않다. 그것을 빼야 한다면 그것을 빼야 한다고 마음 먹은 분들이 직접 해야 한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단 출전 시간이 줄어든다며 기회박탈과 불공정을 그렇게 성토하던 조선일보.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거의 전원이 다른 이들의 기회를 박탈하며 불법 채용됐는데 그렇게 불공정에 예민하시던 양반들이 입에 거품 물고 뒤로 넘어가야지. 너무 지면이 평화로운 거 아닙니까? 연루된 국회의원 전원이 자유한국당이라서 그래요? 아니면 입에 거품이 모자랍니까? 거품이 모자라면 연락하세요. 다이소에서 전동 거품기 몇 대 사서 보내드릴 테니까. 김호준의 배려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전동 거품기가 있어요. 예, 다이소에 그런 것까지 파는지 몰랐네요. 우유 거품기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사용해 보셨나봐요. 싸고. 인터넷에 인기예요. 예, 거품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자, 서지현 검사, 이문정 검사, 안미연 검사 아주 우연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여성 검사들이 사실은 대단한 폭로를 하고 있고 이거 나중에 역사적 사건으로 다 기록될 겁니다. 이게 그 시간 속에 있으면 오히려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힘든 시간을 개인적으로는 보내고 있을 이 세 분에게 응원을 보내고요. 네, 조선일보에는 거품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검찰이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낸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다스의 140억 원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등이 삼성전자 서울 사옥을 비롯해서 이학수 전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 수사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한 발 더 다가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다스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낸 데에는 당시 현직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하죠. 삼성이 왜 일개 사기업 소송비를 자기들이 대줍니까? 예. 당시 이건희 전 회장이 사면됐어요. 예. 네, 2009년에 원포인트로 딱 됐었습니다. 이 직후에 사면이 됐고, 이 뉴스는 아주 특별한 뉴스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특별한 뉴스라고 보는데, 우선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풀려났지 않습니까? 예. 정형식 판사가 피해자라며 풀어줬죠. 네, 그 논리를 모두 받아준 겁니다. 네. 정형식 판사님, 이 이름도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압수수색은 삼성은 예전부터 정권과 뒷거래를 해왔다 하는 거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네, 네. 관리의 삼성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아주 적나라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관리의 삼성을 뛰어넘어서 정유라 말지원과 같은 성격의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검찰이 아주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소송비까지 내줬다라는 예, 건데요. 정유라 말지원 이꼬르 다스 소송비 대주기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 대가로 삼성이 받은 게 뭐냐? 이것도 이제 앞으로 당장 뭐 눈에 띄는 건 그 당시 전후로 해가지고 이건희 전 회장이 특별 사면 됐는데 그것만 했겠느냐?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요건 이제 다른 언론이 주목을 안 하는 포인트인데 이학수 전 부회장 소위 이제 삼성의 오비죠. 예. 네, 이인자라고 당시에 불렸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고 미전실 팀 전체가 사실은 망가졌잖아요. 예, 없애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뭐 구속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미전실의 주요 핵심 간부들이. 그러면 그런 이후에 삼성의 오비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틀림없이 미전실 역할을 했던 그 이전에 팀의 수장이 이학수 전 부회장이었죠. 네, 구조분이었죠. 미전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비들이 이게 이제 지금 사건과는 좀 결이 다른 층위에서 그러니까 부회장 구속 이후에 삼성 오비들이 음으로 양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대단한 고구마 줄기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바이고. 이거 굉장히 주시한 뉴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도 역시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맞사위 이상주 씨 수원지검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재임 시절에 삼성 해외 법무부인 상무였죠. 삼성전자였던가요? 나중에 전무가 됐고 퇴임 직전에는 삼성전자의 최연소 팀장이 됐어요. 팀장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삼성 가끔 이렇게 명칭을 예, 그렇죠.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장충기 사장도 실제로는 차장이었습니다. 예. 미전실 차장이요. 미전실 차장이라고 하면 한 30대, 40대 같잖아요. 예. 실제로는 사장이었고 이 팀장도 해외 법무를 총괄하는 자리였어요. 최연소였고 대부분 뭐 40대 후반 50대였는데 이때 40대 초반이었던가요. 예. 됐고 이분이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네.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이분이 싱가포르 출장 갔을 때 거기 스위스계 은행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예. 저는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었거든요. 검찰은 이번에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기를 아주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있습니까? 네, 현재 피의자로 예, 미국에 가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비자금 있는지 파악하느라고 미국 국세청에 뇌물 줬다고 하는 그 전 국세청장. 이분이 이 다스 소송 및 삼성 대납에 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나올 뉴스, 인 것 같고. 어쨌든 검찰이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다는 건 정형식 판사님의 판결에 무지하게 열이 받았다. 예. 이런 거를 방증하는 겁니다. 대단히 특별한 뉴스다. 네. 여기까지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자, 해설이 길었습니다. 매우 주목하는 이학수 전 부회장 자택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거대한 고구마 줄기가 다시 캐지기 시작했다. 예. 네, 이학수 전 부회장 현재는 해외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알고 미리 간 거예요. 예. 정보의 삼성은 이때 등장해야 되는 문구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와 같은 수사를 뒷받침하는 다스 내부 문건도 있다라고 합니다. 소송 수임료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 문건을 보면요. 미국계 대형 로펌과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소송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다스 직원이 김백준 비서관도 로펌 쪽에다가 왜 수임료 청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인 미국 대형 로펌 대표는 다스가 수임료 부담하기 어려우면 안 받아도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요. 검찰은 이 대형 로펌의 당시 변론이 무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삼성에서 뒷돈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 미쳤습니까? 미국의 대형 로펌이 다스라는 회사의 수임료를 무료로 받지 않고 다스가 뭐 억지로 주면은 뭐 거절하지 않겠지만 그냥 수임료 안 받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종교단체입니까? 다스가 어려우면 우리 수임료 안 받을게.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김백준 비서관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이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삼성으로부터 받는 돈은 모르게 한 겁니다. 네. 예, 로펌 선임에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개입했다라고 검찰을 보고 있는데요. 또 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백준 비서관도 특활비 얘기할 때도 나오죠. 김백준 비서관은 그냥 배달만 했다. 예. 그 결정은 대통령이 알지. 그러니까 김백준 비서관이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돈과 관련해서는 비서
핵심 집사라고들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뒷돈 챙길 때는 몰랐던 거예요. 예. 포인트입니다. 너무 웃기는 대사예요. 대형 미국 로펌의 대표가 억지로 뭐 준다면야 받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 무상으로 해줄게. 너무 웃겨요, 이 대사가. 자, 참 다음 뉴스는요. 네,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삼성 임원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했다라는 혐의인데요. 경찰은 이 회장의 차명 계좌 총 260개, 그러니까 4천억 원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계좌인데요.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은 차명 계좌를 모두 1,100개, 그러니까 4조 5천억 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뉴스는 잠시 후에 박영진 의원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텐데, 예, 삼성 비리 의혹 관련 뉴스는 설마, 혹은 뭐, 불법인데, 이런 걸 잊어야 됩니다. 예, 이런 걸 완전히 잊어야 되고, 이 뉴스에서 웃긴 거는, 수천억 원이 드러나게 만든 사건이 자기 집 인테리어 하다가, 네, 그렇죠. 그거 아끼려고, 그거 자기 집 내면 되잖아요. 예, 그거를 또 비자금에서 땡겨 쓰다가 여기 또, 줄줄이 4천억 원이 나온 겁니다. 네, 예. 계좌가 압수수색돼서요.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냥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게 없으니까 다 비자금으로 하니까요. 안 들킬 줄 알았겠죠. 근데 자기 집 인테리어 자기 돈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거 여기 끌어다 쓰다가 들킨 거예요. 웃긴 거죠. 참. 자, 다음 뉴스 또 뭡니까? 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공소장 내용이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을 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A4 5장 분량입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13번이나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자기 돈처럼 요구했다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당시 김성호 전 원장이 네, 국정원장요. 예. 진술하기로는 검찰에 당시 삼성에서 금품 받았다면서 이제 청문회도 안 열렸어요, 당시에. 그랬는데 이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줘서 참 고맙고, 그리고 국정원장직 하면서 대통령이 예산 편성 같은 거 편의를 봐주고 해서 이 전 대통령의 요구대로 2억 원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공소장에 네. 그렇게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뇌물인 거죠, 뇌물. 이렇게 되면. 자, 특활비, 이것도 끝이, 4억 원이 아니라고, 당연히, 앞으로 더 나오겠죠.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요, 특수활동비 사용했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예, 그건 이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박이, 예,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의 전략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수사나 또는 재판을 통해서 거의 유죄가 확실해진 것들, 그런 쪽만 따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싸우기가 쉬우니까. 근데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이 정형식 판사에 의해 석방된 겁니다. 빡! 스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학수, 전 부회장이죠. 예, 실질적인 2인자였고, 이전실 이전 구조본의 왕자였고, 그때부터 그랬다고, 예. 무슨 피해자냐고 지금 확전인 겁니다. 예.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가면 묻힐 뻔한 많은 사건들이 다시 드러나게 되거든요. 삼성의 과거. 이거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것이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 나비 효과 중에 추명호 영장 기각했다가 오히려 국정원 숨겨놨던 사건들을 줄줄이 나왔잖아요. 예. 네, 국정원 가짜 TF 사무실 드러났었습니다. 예. 나비 효과가 분명히 크게 있을 것이다. 예, 당시 그 사실이 억울했던 밑에 직원이 진술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경솔했네요. 정영식 판사가 큰 일을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잠시 후에, 며칠 후에 큰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열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의적 측면에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에 검찰이 특활비 상납 의혹의 주범으로 공소장에 이름을 적어서요. 잠시 반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참석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고민이 많았어요. 이명박 대통령 측도 의견이 갈렸다고요. 이렇게 이용당할 필요가 뭐 있냐. 예,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용당하는 거다. 아니다. 이렇게라도 나가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평창은 내가 유치하는 것이다. 알려서 국민 정서를 좀 돌아서게 만들어야 된다. 유리하게. 그 후자가 이긴 거예요. 결국 참석한 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예. 요즘은 이제 TV에 얼굴이 나오면 다스가 자동으로 생각납니다. 네. 대단한 착각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참석하시기로 했다니 예. 축하드리고요. 다음 뉴스는요. 예, 오늘 또 북한 고위급 인사도 방문하게 되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비롯해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요거 관련해서 어제 북한 공연단 공연도 있었어요. 예. 그중 한 토막을 잠깐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당황한 저희 제작진이 예, 창법은 좀 올드한데 무대는 대단히 화려하더라고요. 예. 자, 그렇게 공연도 시작됐고요. 올림픽도 개막이 됐고, 개막식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경기는 다 시작됐죠. 이것저것 일정에 따라서. 다음 뉴스는요? 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일각의 일방적 대북 지원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틸러슨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6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북한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이 얻어가기만 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자요. 이에 대해서 자신이 알기로는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받는 것이 모든 올림픽 참가국들이 받는 것보다 많지 않다라고 반박한 겁니다. 또 현금이나 그 어떤 것도 지급되는 게 없다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동등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우리나라의 TV조선 같은 곳이죠. 예. 그런 곳에서 TV조선 같은 질문을 하니까 미국 국무장관, 우리로 치면 외무부 장관이죠. 예.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받는 것이 모든 올림픽 참가국들이 받는 것보다 많지 않다. 종북이죠, 종북. 예.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답변하면 종북으로 몰려서 예. 두드려 맞게 돼 있어요. 이거 TV조선이 공격해야 되는데 종목이라고. 미국 큰형님 미국이 말했으니까 우리가 하지 않겠죠.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홍준표 대표에게 중단됐던 연석회의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해 7월에 대표로 취임한 다음부터요. 매주 수요일에 초선, 재선, 3선,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과 돌아가면서 연석회의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3일 이후부터는요. 이것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요, 지방선거 이후를 예견하는 뉴스입니다. 네. 홍준표 대표에게, 예, 지방선거 이후에 이렇게 몰려가서, 물러가라고 할 뉴스이자, 동시에 안철수 대표가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합당한 이유와 함께 봐야 할 뉴스죠. 예. 보수의 본류라고 할까요? 예. 거기서는 홍준표 대표를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예고편 같은 뉴스였다고 짚어둡니다, 미리. 네, 이에 대해서 홍 대표는 거절했는데요. 봉숭아학다리라는 소리 과거부터 듣지 않았냐라면서요. 보여주기식 회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하간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4개월 후에 다시 4개월 전에 내가 이러지 않았냐고 되짚을 예언 뉴스로 미리 말해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사건, 네, 이 외압을 폭로했던 안면 검사
안면검사의 법률 대리인 김필성 변호사 연결해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공전장님. 네. 예. 이 사건, 사실은 그 이전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예. 안미연 검사가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네. 전임 검사가,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강원랜드 사장을 그렇게 결재를 올렸더니 대검에서 아니다. 구속 수사를 해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2017년 1월경이죠. 예. 네. 그러니까 전임자가 있었고 그때 불구속하겠다고 하니까 대검이 구속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것저것 더 수사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에서 안 검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거죠? 예. 조금 더 부연을 하면요. 네. 이제 서류계 결재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전임자가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올렸는데 예. 이제 대검에서 반려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검이 사실상 구속수사를 요구한 게 맞고요. 예. 이렇게 되니까 당시 춘천지검장이 직접 추가수사 사항을 정리해서 지시를 한 겁니다. 예. 추가로 이런 거를 조사하라고. 왜냐하면 대검에서 예. 구속 수사를 요구한 거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안미연 검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검에서는 이거 불구속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그런데 갑자기 춘천지검의 검사장이 수사에 착수한 안 검사를 불러서 거꾸로 불구속 기수로 끝내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검사가 2017년 2월경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 받았는데 당시 안 검사가 또 다른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종결한 다음에 처리하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장검사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검사장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니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2017년 4월 17일경,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안 검사하고 아직 수사를 시작하기로 협의하기 시점가 되기도 전이었는데 17일경에 갑자기 지검장이 안 검사를 불러서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를 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이란 결론 부분에 불구속해야 하는 이유를 이란 그다음에 이안 구속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써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고 보고서를 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갖고 올라가서 이걸 가지고 위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대로 진행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도록 정해달라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쓰라고 한 건데 안 검사가 시킨 대로 썼는데 이거를 지검장이 이제 다음 날인 4월 18일 날 이걸 가지고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또 그 다음 날인 4월 19일 날에 지검장이 그 다음 날인 4월 20일 날 피의자를 모두 불구속 기소해서 사건을 종결하라고 갑자기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 검사가 이 지시에 따라서 급하게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4월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후에 이제 추가 수사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안 검사가 2017년 10월경에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발견한 자료들을 종합을 하면 2017년 4월 이제 급하게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그 당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강력한 정황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 거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네. 대검에서는 처음에는 구속하라는 취지로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안 검사가 이제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춘천지검 지검장이 구속 불구속 두 개 다 써라 보고서를. 그러더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 불구속으로 기소하라 지시를 했어요. 예. 네. 그러더니 사건을 끝내버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네. 그 날짜는 지금 이제 일반인들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가니까요. 큰 흐름만 제가 짚을게요. 예. 그런데 안 검사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불구속 기소 자체가 불구속하라는 게 외압에 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한 거죠. 맞죠?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예. 흐름은 여기까지 이상한 흐름들이 이어지다가 이 외압에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안 검사가 발견한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어렵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조사 관계에서 안검사가 이 내용은 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할 수가 없다는 거군요. 예,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안검사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외압이 있었다는 건 정황을 발견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예, 맞습니다. 예. 그 현직 검사가 언론사를 찾아가지고 폭로할 만큼의 외압을 발견한 거군요, 말하자면. 예, 말하자면 예,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아십니까, 그 내용을? 뭐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인 셈이니까요, 그분이. 그래서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 사실관계 확인은 진상조사단이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화 끊고 살짝 알려주세요. 예. 자,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 이 전후 사정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가 처음에는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압력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사인과의 인터뷰, 시사인의 기사를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죠. 검찰 내부 메신저에 이런 증거를 빼라고 하는데 그건 난 못 빼겠으니까 그거 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빼세요.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런 얘기도 이제 한참 뒤에 일이긴 합니다만 네. 그럴 때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사인이 입수했던 내부 보고서에 나왔던 부분만 제가 여쭤볼게요. 예. 네. 거기 보면은 강원랜드 청탁 명단에 국회의원 권성동이라고 쓰여 있고, 예. 그리고 당시 채용비를 저지른 채용집 사장과 권성동 의원이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고, 뭐 이런 얘기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요거 이해 내용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증거 목록을 삭제해달라. 네. 라는 압력을 계속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 목록이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것도,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안미연 검사가 이거를 결국 공개하겠다고 결정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예. 아주 중요한 내용도 맞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진성조사단에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공개를 못 하시면은. 이제 뭐, 이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상급자들이, 증거 목록에서 권성동 의원, 그 다음에 염동열 의원, 그리고 현재 지금 염동열 의원의 변호인이 돼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직 검찰 고위직 간부입니다, 작년까지. 이분들이 이름이 등장하고, 핵심 관계자로 등장하는 증거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구나. 그 여러 개 있다는 거를 상급자들이 삭제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한 겁니다. 아하. 이게 이제 재판에 이미 제출된 증거인데, 그죠? 네, 그렇죠. 예. 네. 안 검사가 수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연루됐구나 하는 증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재판이 저기 이미 제출했는데, 제출된 증거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공장장님도 이제 형사재판 많이 경험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검사가 첫 길 나와서 이거 우리가 뺄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죠. 자기 수사와 관련해서 유리한 증거를 스스로 처리하지 않죠, 절대로.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네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안 검사의 입장에서는, 기소를 했고,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잔뜩 제출해 놨는데, 검찰이 제출된 걸 빼라고. 그렇죠. 위에서 내려온 것이죠. 부당한 요구 중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저런 요구를 받다가 이제 참지 못하고, 도저히, 폭로를 하게 된 것이고, 네. 그런데, 지금 관련된 분들은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부인하는 염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의 주장을 뒤엎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들을 안 검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안 검사가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검찰 내부에 그대로 다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검찰 내부에 다 있는. 지금 근데 검찰 조사단이 자체 조사단이어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외부에서나 아니면 특검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단이 이걸 조사한다고 해서 지금 걱정들이 많은데, 안 검사가 이 자체 진상조사단에 거는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안 검사도 검사니까요. 예. 검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검찰 조직을 기본적으로는 신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상조사단에서 종전 강원랜드 사건에 이렇게 급작스러운 처분 지시가 된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체를 좀 파악을 해주고 그다음에 강원랜드 수사에 개입한 외압 세력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를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검사의 수사에 국회의원이나 아까 이제 전직 검찰 간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외압들이 개입을 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이 시스템까지 잘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체 진상조사단이 만약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게 되면 또 가만히 있지 않겠군요. 예. 그거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고려하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그거는 제가 그러면 알고 계신데 말씀 못 하시는 내용을 미리 듣고 있다가 안면 검사가 가만히 있으면 제가 대신해야 되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면 검사의 법률대리인 김필성 변호사였습니다. 삼성 차명 계좌가 또 발견됐습니다. 네, 4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네, 이 차명 계좌 관련해 가지고 줄기차게 이 사안을 짚어오시고 아마도 이 4천억 규모 자금을 발견하는데도 그 공에 상당 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을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총선 한참 남았잖아요. 예, 차명 전문이 되셨어요? 예.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뭐랄까요? 국회의원도 한 방이에요. 왜요? 잊혀지고 있다가 또는 뭐 욕먹다가 이런 거 한번 빵 하면은 박용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잊혀지고 있었나요? 예. 잊혀지는 것보다 더 나쁜 욕을 먹고 있었죠. 요거 한번 짚어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기사들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내용을 자세히 할 테니까, 윤곽을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예.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쭉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작년 5월에부터요. 네. 이건희 회장과 그 일가가 한남동에 일대 몰려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집들에 대한 인테리어 가족들이 몰려 사는 것까지 뭐라고 할 건 없죠. 그건 아니죠. 몰려 산다. 몰려 살고 그거를 같이 산다. 예. 삼성물산이 그거를 관리를 쭉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들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데 아니 왜 회사가 회장님 집을 관리해 줍니까? 그건 말이 그렇죠.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말이 안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 그 정도는 넘어가 주잖아요, 우리가 또. 예, 인테리어 업체들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 납부를 이제 회피한 조세포탈 혐의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작은 액수에서 시작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자기 집 인테리어 하다가 근데 그 인테리어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 이제 이걸 하다 보니 삼성물산 그 한남동 자택 회장님과 그 일가 몰려 사는 데를 관리해주던 삼성물산 그 출장소를 일단 덮치고 그 다음에는 본사를 덮치고 그 다음에는 국세청을 덮치는 과정에서 일이 하나하나 확인이 됐는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죠? 2008년에 이건희 차명 계좌가 있었다. 그때는 1199개의 계좌를 486명의 명의로 이렇게 분산해서 4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것도 지금 세금 제대로 안 냈다고 계속 따지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멱살 잡고 계속 했었던 건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4천억 원 규모의 그 돈이 260여 개의 계좌에 72명의 명의로 분산해서 관리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따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통장에 우리 같은 사람도 한 40만 원 정도 있던 걸 잊어버렸다. 이럴 수는 있어요. 40만 원 그 통장에 있었는데 내가 깜빡했는데 다른 계좌였어. 진짜?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손 떨리는데. 4천억을 잊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돈도 커요. 근데 이거를 그때도 숨겨두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특검사 될 때도 숨겨두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차명 다 털고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나가지고, 삼성이 차명으로 있던 거 다, 사유 환원하고 어쩌고저쩌고 난리 했죠. 물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네. 근데 따로 숨겨둔 게 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도둑이에요, 도둑.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게 있는데요. 원래 김용철 이제 변호사가 이분은 원래 삼성그룹의 그 재무팀장 그리고 법률팀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사정을 잘 알죠.
10조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한 거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자기가 하던 일이니까. 자기가 했던 일이고 네. 그 규모나 이런 것들 그 관련된 사람 이름이랑 정황 증거를 다 제출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게 삼성특검인데 네. 이 삼성특검이 그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완전 무시한 채로 그렇죠. 삼성의 주장만 일반적으로 채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돌아가신 이병철 선대 회장이 물려준 돈이다라고 네. 하는 말을 그대로 인정해서 오히려 이건희 회장에게 재산을 안겨준. 네.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돈을 이른바 갈취해서 네. 조성한 배임 횡령죄라고 하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죄는 회피하고요. 그냥 뭐 세금 좀 납부하지 않은 이런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경찰 수사도 세금도 다 안 냈죠. 알고 봤더니. 네. 네. 이번에 경찰의 그 수사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는 조사를 못했어요. 수사를 안 했어요. 네.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이제 수사가 안 되고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아주 뭐 조금 자기 집에다가 인테리어 좀 한 걸 가지고 횡령죄로 이렇게 걸었는데 그것도 누굴 걸었냐?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확인이 잘 되지 않는 이건희 회장에게 왜요? 가끔 뉴스를 보면은 그 회장님 휠체어 앉아 있고 보고서를 이렇게 보고하는 듯한 장면이 화면에 나와서 뭐 이승엽이 홈런을 치니까 뭐 깜짝 눈을 떴다 이런 얘기도 그 기사가 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 몰라요? 아니 근데 저는 경찰이 좀 그리고 거기 가서 보고서를 왜 드립니나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고 반대편 또 빌딩에서 찍죠 그거를? 너무 자세하게 나가지 마시고요. 이 경찰이 네. 이게 답답한 건 뭐냐면 이 주요 사건의 주요 피해자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확인을 안 하고 의사에게만 묻고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경찰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네. 이건희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 이건희 회장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 방에 못 들어가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경찰이 이거 하나를 안 했고요. 네. 또 이건희 회장의 그 자녀들도 이재용 뿐만 아니라 그 여동생들도 하나도 수사를 안 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쪽 집들이 대부분 회장님 댁이고요. 밑에 아들 딸들은 한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3억 합니다.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기억하셔요? 버스 기사 2,400원 횡령한 죄로 네. 해고된 게 정당하다고 했던 게 대한민국입니다. 예?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어요. 거기에 뭐 3억밖에 안 되는데 뭐. 아니 그런데 3억이나 되는 그 돈이 횡령된 걸 확인을 했으면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죠. 그 집주인들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상 횡령이면 구속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충 그런 것 같던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수사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리고 해필 평창 개막 전날 이런 거를 기자들한테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죠. 예. 진짜 그런 건가요? 진짜 너무 답답해요. 여기는 그게 10조, 이게 4천억을 더 하더라도. 네. 이때까지 드러난 삼성의 비자금은 그러면 5조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절반 어디 가 있네요,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네. 그 당시에 확인이 됐던 게 있습니다. 에버랜드 어디 창고인가 있다고 하는 그림들요. 행복한 눈물 기억하시죠? 네, 네. 무슨 젠스타인인가? 몇백억짜리, 예. 네, 그 그림들이 어디서 돈이 나서 그 그림들 샀는지도 안 따졌죠. 그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그림이든 주식이든 그것의 재산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범죄 수사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건이나 이재용이나 이분들의 재산 형성 과정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기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유리할 같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왜냐하면 뻔합니다. 이분들이 회장 부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월급을 받죠. 월급 수입입니다. 이들이 계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계좌에 있는 돈에 이자 소득이 있습니다. 네. 이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래야 하죠. 그렇죠. 이 세 가지는 국세청도 알 수 있고 금감원도 알 수 있고 대한민국 기자들도 얼마든지 확인을 취재하면 다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돈이 형성됐다. 그 다른 돈으로 이른바 성매매 의혹도 있고 그 다른 돈으로 자기 집도 고치고 그 다른 돈으로 또 주식을 사서 또 회사를 관리한다. 자기들 통장에서는 안 써요, 이분들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왜 수사를 안 하냐고요. 네. 예, 제 얘기는. 예, 이거는 삼성 관련해서 비자금 뉴스는 워낙 많고 사람들이 이제 헷갈릴 거예요. 예. 저도 좀 헷갈리면서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그리고 단위가 나왔다면 몇 천억 단위니까. 네. 뭐 10억 이상은 돈도 아닌 것처럼. 사실 이거 그냥 요건 하나. 네. 4천억. 네. 요거 하나라도 다 털어버릴 수 있거든요, 삼성. 다 잡아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4천억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비자금이었다는 건 세금도 안 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이를 뿌듯하고 갈아야 될 게 뭐냐면 삼성이 이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4천만 원 횡령이어도 구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4천만 원이 아니라 4천억이잖아요. 미국의 경우는 못 나와요. 평생 못 나와요. 평생 이거. 못 나와야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지금. 뉴스 하나 쓱 지나가고 말아요. 이 4천억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삼성 쪽에서 이것도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으신 분의 돈을 재산을 물려받은 거다. 이병철 회장의 차명 재산을 물려받은 거다라고 하고 그러냐 하고 이번에 그냥 끝나고 검찰에 기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병석에 있는 이건희 회장 이걸 다 덤탱이 쓰는 걸로 해서 네. 그래서 이 양반은 시한부 기소 중지로 그냥 간 거예요. 오히려 그 돈 관리하던 임원만 지금 흐지부지 의원들이 자기 돈도 아닌데요, 뭐 관리만 하고 운전만 한 거 이 사람들은 그냥. 네, 그렇습니다. 또 이재용 회장 부회장도 빠져나갈 것이 다 빠져나가는 아빠한테 다 떠넘기고. 그런 네. 구조로 지금 간 거죠. 일을 다 떠넘겨서요. 아빠한테 다 떠넘기고 물어보려는데 물어볼 수가 없다. 어떻게 된 건지 하고 끝나겠죠. 이게 지금 삼성이 왜 2014년에 이거를 2011년에 자진 납세를 하고 2014년에 그 이건희 명의로 명의 변경을 했을까? 경찰은 이것도 또 실명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실명 전환이라고 하는 표현은 금융실명법에 나오는 표현이고 그러면 저희가 4조 5천 원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했었던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차등과세, 납부 그거 안 한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안 한 거예요. 실명 전환을 한 게 아니라 명의 변경만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제 발표를 했으니까요. 관련 자료 다시 다 제출 받아서 확인 다 하겠습니다. 네, 세금도 다 내야 되고. 네, 세금 부분부터요. 저는 이제 김용철 변호사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네. 10조 얘기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사실 제출했던 자료나 검찰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다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 특검은. 예. 그게 저하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TF하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발표를 했고 이거는 두 가지로 수사를 해야 된다. 하나는 2008년 특검 수사에 대해서 전면 재수사. 네. 두 번째는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 맞아요. 이번에 다스 특검과 관련해서 BBK 특검과 관련해서 다시 수사하듯이 그 네.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듯이 이게 4천억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서도 또 몇 조가 있을 것이다. 완벽한 부실 수사였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6일 날 제가 대정부 질문을 했고요. 이낙연 총리에게 이걸 물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도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거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갔다. 좋아요. 예,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은 부실 수사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딱 잡아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면적인 수사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비자금 멱살잡이 박용진 의원이었고요. 또 나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쇼미더머니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랜다스 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국민운동본부 측과 또 안 청장님 입장을 다 듣고 나서 방법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본인들은 이 플라게 운동에서 빠지고 그래서 환급하고 플란다스 개는 이 애초의 목적대로 계속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본부와 플란다스 개가 분리되고 결별됩니다. 예, 결별되고 남은 문제는 한 가지예요. 그렇다면 운동본부 측에서는 환급을 결정했고 플란다스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중에 계속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미 입금한 돈을 어떤 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플란다스 개 쪽의 계좌로 전환하느냐. 네.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빠른 방식으로 가장 간단하게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그 절차를 곧
이제 공지하고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릴 텐데, 만약에, 그 정리 내용이 뭐 하루 이틀 내에 나온다면, 그거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하겠고, 예.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다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그러니까, 운동본부는 환급을 하고, 플란다스 계는 계속 추진하는데, 그 계좌 정리를 어떻게 해서 환급과 다시 계속 추진하는 것을 최단 시간 내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예, 요것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새로 또 그 추진하기 위한 그 플란다스 계를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그릇이 있어야 되니까 그 가칭 플란다스 계의 모임을 저희들이 계속 할 것이고요. 그 홈페이지가 이제 별도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남은 문제는 홈페이지가 별도로 되고 운동본부대로 가고 플란다스 계는 플란다스 계로 가면 되는데, 절차적으로 그리고 법적 문제가 없도록 이 금액은 어떻게 그러면 이체가 되거나 혹은 환급된 후에 다시 입금이 되는가. 뭐랄까, 절차적인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플란다스 계의 그 촛불 정신은 꺼져서는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초지일관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거나 또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차에 관해서는. 자, 그렇게 입장 정리가 됐고 남은 것은 절차만 남았다. 네. 빨리 해야죠. 근데 지금 올림픽 덕분에 이게 한 달 이상 늦춰져 가지고요. 네. 네. 지금 밑그림이 다 그려졌고요. 곧 공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거 하나만 남았고, 예. 그 이후로는 뭐 바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과거는 가고 빨리 정리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갑자기 새로 나온 뉴스가 어제, 예. 삼성이 다스 돈을 돌려받는데, 돈을 대줬다. 한마디로. 예. 소송 비용을 대줬다. 아주 놀라운 뉴스입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예. 이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국세청 분들은 잘 아시니까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말하자면 삼성맨이었습니까? 예, 이현동 청장이 그 당시에 삼성하고 좀 가까웠죠. 그렇게들 알려져 있었습니까? 예, 예. 좀이 아니라 많이 가까웠나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보면, 네. 이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이 대신 대납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왜 국세청장이 이름이 나오는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국세청장은 우리 공무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개인 다스의 소송비를 개인 기업 삼성이 대신 해주는데 왜 국세청장이 개입하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삼성맨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는 정말 이것도 사실 경천동지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또 지웅문이 열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삼성이 이익을 취한 내용, 네, 그것만 수사했는데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것도 뇌물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소송 비용을 낼 것을 안 내게 만들었으니까, 대신 내줬으니까, 그냥 말사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예전부터 그래왔다, 삼성은. 예, 그걸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 당시에 아까 이야기 중에 조준웅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김용철 변호사가 이야기를 시작된 그때 당시에 또 국세청장이 한상률 국세청장이었거든요. 삼성맨입니까? 보면 그 정황들이 다 또다시 나와요, 그게. 그래서 이게 국세청이라는 곳이 MB 정부의 국세청, 지금 국세청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구별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국세청장들 다 한번 새로 봐야 될 거 아닌가. 이 사람 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 삼성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정말 그 최상층부에 있던 국세청장들 그 정권과 결탁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이 아니라 이제 삼성과의 결탁 정도 네. 또 따져봐야 된다. 삼성맨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세간의 표현대로. 뭐 그렇게 봐야죠. 예. 예. 한상률 전 청장 혹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 예. 마찬가지로 국세청 내에서도 그런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삼성하고 가깝다 이런 거. 그 국정원 청부를 받아서 미국 국세청에 뇌물을 바치고 네. 그 자료를 이제 가져오려고 했다는 그걸로 처음에 이름이 나왔는데. 예, 그것도 너무 참 국세청이 믿기 힘든 일인데. 국세청장이 할 일이 아닌데 국정원 용원이 할 일이죠. 그래 삼성을 또 다스의 그 소송 비용을 대줘가지고 하도록 만들었는 중간 역할을 했다면 네. 이거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삼성맨이에요, 삼성맨. 우리가 흔히 뭐 삼성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삼성 자학생이라고 표현하고. 그 자학생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뿌리 있고 그리고 최상부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습니다. 드러내는 거죠. 예. 플란다스 개 관련해가지고 좀 우여곡절이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예, 다 정리돼서 어쨌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명의가 변경되거나 혹은 뭐 돈이 넘어가거나, 예. 그 부분만 정리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그리고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사실상 MB라고 거의 검찰은 확인한 것으로 지금 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몇 달 전에 주진희 기자와 함께 다스 이야기 시작할 때부터 줄기차게 했던 얘기죠. 예. 네. 이 땅 주인이 곧 결국은 주가 조작의 범인이고, 예. BBK의 주인이고, 다스의 주인이고. 출발이 거기서 시작하죠. 다 도곡동 땅에서 출발되는데 그 도곡동 땅 주인이 이명박이라고 하는 전표를 봤다는 이유로 해서 감옥 가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당사자인데요. 네. 그 2007년도 그 포스코 건설 세무조사 당시에 보고를 받고 제가 알게 된 것인데 마치 그걸 내가 거짓말을 해서 네.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걸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저를 몰아갔고 네. 그게 또 밖으로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저 입막음하려고 감옥까지 보낸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홍거 청장님 개인적으로 나는 봤을 뿐인데 거기에 써 있었을 뿐인데 그거 봤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지금 검찰 발 뉴스 혹은 뭐 언론이 보도하는 거에 따르면 어떤 근거로 도곡동 땅이 사실상 MB 거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게 된 겁니까? 정리해보자면? 지금 이제 가장 확실한 것은 그 당시에 포스코 건설이 도곡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 담당을 했던 예. 직원이 예. 이건 MB 거니까 포스코 쪽의 직원이죠. 포스코 직원이 현재 상무로 있던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기를 그때 MB 거니까 사라고 해서 회사에서. 3번이나 예. MB 것이니까 회사에서 사라고 해서 부르는 대로 돈을 줘라. 부르는 대로 돈을 줘라. 그래서 샀다는 것이 진술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런 진술이 나온 것이고. 이 진술이 2007년에 나왔다면 대통령이 못 됐죠.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도 정황은 넘쳐났어요. 그런데 전부 다 했던 말을 번복하고 김만재 당시 회장도 예.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하고 김만재 회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땅 MB 거니까 사라고 직원들한테 얘기했고 그런 지시를 받은 직원이 이제서야 예. 아니 그때 사라고 해서 샀어요. 왜 샀냐고 이제 검찰이 이제 제대로 수사가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산 돈이 각각 네. 김대중 이상은 두 명부상 예, 소유주에게 그 돈이 들어갔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왔잖아요. 제대로. 그 명부상의 자금이 263억을 받고 팔았는데요. 예. 그래서 한 250억 정도의 이익을 남긴 걸로 예, 세금을 되죠. 내고. 예. 그래서 세금 내고 일부가 아마 그 당시에 다스 대부기공 설립할 때 이상은 씨 지분을 매입하는데 일부가 들어간 것 같고 나머지 200억 정도가 남았던 것이 생명보험회사에 3개로 나눠졌다가 그때가 IMF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100억씩 2개로 나눠가지고 200억을 넣어놨는데 그중에 100억 하나가
157억이 돼가지고 이제 5년 뒤에 예. 그게 다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스에 있던 일부 자금하고 합쳐져 가지고 190억이 돼가지고 BBK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나머지 100억은 예. 지금까지 그때까지 제대로 보도가 안 됐잖아요. 예, 그 나머지 100억은 그 당시에 홍문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제주도의 땅, 예. 그다음에 천안에 있는 땅, 예. 거기에 그 갑자기 땅들이 이제 구입이 되는데요. 거기 쓰여진 게 아닌가. 예, 거기에 시기가 일치하니까 예. 그때 당시에 그 돈이 그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런 추정도 있었고 또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워낙 이 비자금 이야기가 그 다스 관련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슨 돈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예. 대부분 100억 되다 보니까 120억이 140억도 나왔다가 100억도 나왔다가 130억도 나왔다가 막 네. 이게 도대체 짬뽕이고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140억도 보도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까? 예. 세 갈래로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하나는 다스에서 돌려받은 140억일 것이다. 전화 통화에서 나온 거죠. 네네. 예.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 그 특검 때 돌려받은 그 돈 120억 플러스 또 다른 비자금 20억 해가지고 140억이다. 벌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돌아서 140억이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이시영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그 돈 내놓으라고 네. 해가지고 이루어진 통화 내용을 듣고 이 140억은 도대체 무슨 140억인가. 그랬죠. 그게 그래서 추정돼서 언론이 세 갈래로 보도를 했어요. 그 김종백 씨가 녹취한 전화 통화 내용을 분석하고 그게 뭐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전부 다 좀 다르게 헷갈리는 거죠. 김종백 씨는 비자금 120억 플러스 다른 비자금 20억에서 140억이다. 네. 특검 때 나왔던.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인 해설을 내놨고 SBS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것은 도곡동 땅. 예.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나중에 140억이 돼서 그걸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예. 지금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JTBC는 다스 140억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언론사보다 다 다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종백 씨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본 결론은 예. 아마 다스에서 만들어진 그 이야기를 보면 고철 회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 고철 회사를 통해서 형성된 다스와 관련된 비자금은 맞는 것 같고 그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거. 이시영이가 이상은 씨한테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건 이동영에게가 내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예. 나는 그 돈 모른다. 것이죠. 아들한테 가서 받아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출발점이 예. 그 보통 그 공장에서 그 자르고 남은 그 고철이 있거든요. 네. 그 고철을 이제 처리하는 것을 그 김동혁이라고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하도 많기 때문에 헷갈릴 텐데 그 김동혁 씨가 네. 그 돈을 이제 뭐 자기들이 그 떨어져 나가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현대 쪽에서 하는 그 고철 회사에다가 주게 되고 자기들은 거래하던 내용을 끊기게 되니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 이전에 거래하던 회사가 우리 뇌물 줬는데 네. 우리 잘라내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뇌물을 먹은 사람이 누구냐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그거 빨리 내놔 다시 토해내. 네. 이런 과정에 이제 돈이 액수가 거론된 거고 140억 내놓으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도대체 그 140억이 어디서 나온 140억인지 이제 그 전화 통화 내용이 이제 앞뒤가 다 잘려 있다 보니까 네. 그 뒤에 흘러가는 흐름을 지금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 김종백 씨하고 지금 들은 이야기랑 그 전체 맥락을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형성된 또 다른 자금 문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도 예. 이렇게 얘기해도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하여튼 비자금이 많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비자금이 많다. 많고 이 다스, BBK 주가 조작 그다음에 140억을 그 스위스로부터 돌려받는 것 전부 다 도곡동 땅에서 출발한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그 도곡동 땅의 주인이 사실상 MB라는 게 거의 밝혀지고 있는 와중이다. 네. 이거 밝혀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게임이 끝나는 건데 거의 밝혀지고 있고
검찰은 거의 그 끝이 좀 도달한 것 같습니다. 발표만 남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곡동 땅 주인에 관해서는 이러면 이제 그 뒤에 주르륵 이어진 것들은 뭐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가 조작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아무리 양보를 해도 공범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사안인 것이고, 요건 또 살짝 다른 얘기인데, 이 도곡동 땅 자체가 예.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현대건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라고 한 땅은 꿀꺽한 땅이다, 애초에. 처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지불된 돈까지 지금 15억 6천만 원을 주고 산 것으로 지금 나왔는데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가 이제 된다면 이제 그게 현대건설에서 나오는 자금인지 그러니까 그걸 매매를 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쪽 관련된 그 권사님이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그분들한테 사실 확인을 해야 될 문제죠. 요 이야기는 2007년에 나왔던 얘기예요. 네. 2007년에 언론에 일부 보도됐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꿀꺽한 땅이고 꿀꺽한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네. 만약에 꿀꺽한 땅이라는 것까지 밝혀지면 대하 드라마죠. 그걸 꿀꺽한 다음에 그걸 회사에 집어넣고 그걸로 BBK를 만들어서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 140을 돌려받으려고 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다 벌어졌다. 건설회사는 대부분이 차명으로 사실 많이 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사놓고 그 차명을 다시 자기 법인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걸 넣기 전에 꿀꺽해버렸던 사건이라는 거죠. 예.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몇 달 동안 주장했던 게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재정 씨 사망 이후에 네. 상속세, 네. 상속세가 정리되는 과정을 보면 이거는 뭐 김재정 씨 땅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권영민 씨, 김재정 씨의 부인입니다. 고 김재정 씨의 부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기는 그 상속된 부동산 모른다. 네. 모른다고 자기 땅인데 몰라요. 예. 역시 본인들 재산이 아니었다. 그 상속세 관련된 문건과 저희들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문건하고 물납 과정들을 보면 이 상속인들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주체가 돼야 되는데 상속인들은 배제된 채 검토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모를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 당시에. 실제 검찰에 가서 봤더니 모른다고. 진짜 검찰에서 이번에 밝힌 것이 저희들이 생각했는 그대로 지금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주인들이 몰라요, 자기 땅을.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 땅이 있었는지 모르는 게 제가 그걸 보고 서류를 보고 느꼈는 게 뭐냐면 충북 옥천군의 이원면에 있는 땅 35만 평, 15만 평, 한 50만 평 땅이 있는데 그 뒤에 이명박 씨가 190억의 채권 최고 금액, 그러니까 건저당권을 설정하는 금액 기준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 150억을 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50억을 빌리고 건저당을 설정해 놓고 지상권을 30년을 설정해 놨는데 그때가 지상권이 80년도에 해가지고 2010년이 마감이 되는 해였어요. 근데 그때 김재정 씨가 죽는 거죠. 그러면 2월 7일 날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미 그 시상권 설정이 다 마감이 됐는데 그거는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그러면 그 해소를 하고 나면 원래 물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땅은. 근데 그 국세청에서 그걸 안 받아들였고, 두 번째는 그 옆에 있는 15만 평 땅이 그냥 그거는 뒤에 지상권도 설정이 안 돼 있고 건저당권도 설정이 안 돼 있는 땅인데 그거를 그때 신고 직전에 4천만 원을 빌린 걸로 처리를 했던 거고 지상권 설정 그때부터 30년을 설정을 해요. 다시.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알았다면 정말 4천만 원을 자기가 빌려야 되잖아요. 권영미 씨가 빌린 걸로 지금 조치가 돼 있는데 그 빌렸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상속, 그 자기 자산인지도 모르니까. 그럼 그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분한테 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냥 주고 자기는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지금 이야기랑. 권영미 씨의 그 부동산 거래 관련한 인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씨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 예, 들리는 소문에는 그 이명박 씨 부인인 그 김윤옥 씨하고 김윤옥 씨의 동생의 처잖아요. 그 권영미 씨가. 그쪽에서 지금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여하간, 장부상으로는 다스 절반을 소유했던 최대 주주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냈던 상속인인 권영미 씨가 자기 부동산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 내용을 전혀. 예. 그리고 이제 그 검찰이 인척들 불러가지고 자기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다가 처음에는 거기서 그러면 세가 얼마 나와요?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부동산인데 몰라요, 다. 자기 부동산이 있는지, 거기서 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 차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인척 이름으로 돼 있던 부동산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전국에. 그래서 그 땅 주인을 확인해 보면, 처음에 다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다가, 예. 세가 얼마 나오냐, 내용을, 장모만 봐도 금방 나오는 걸 자기 땅인데 다 몰라요. 다 자기 게 아니다. 그렇게 밝혀져 가는 와중이고, 그런 부동산 중에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때 개발 호재가 있어서 땅값이 치솟은 데도 있죠. 대부분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개발 호재가 있으면 수용을 당하기 때문에 네. 그 수용 당하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수용이 당하지 않고 옆에 있는 땅들이 사실상 그 개발 이익을 받는 거죠. 네. 대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계획을 짰다고 봐야죠. 장기 계획이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있자면, 이 양반이 자기 부동산 때문에 공직에 나갔나 싶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스스로 풀 수는 없잖아요. 네. 공직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풀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건설 쪽에서 그 부동산 관련해서 아마 탁월한 어떤 그 기법들을 거기서 다 취득한 거 아닌가. 네, 배웠고, 그렇게 그때 다 사둔 땅들, 이익을 최대화하려면 내가 공직에 나가야 되겠는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대부분 보면. 어쨌든 지금 차명자산들의 실소유주도 점점 밝혀지고 있고요. 예. 친인척들을 사실 2007년 조사했어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예. 예, 그때는 다 덮어줬다가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땅 주인들이 자기 땅이 어딘지 모르고 거기서 세가 얼마 나오는지 전혀 모르는 관계로 밝혀져 가는 와중이고, 오늘 2부에서 또 이제 청장님 분야인데,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4천억 있었다. 예. 여기는 단위가 커가지고 4천억. 예. 했다 하면 조 아니면 4천억. 천억 단위니까, 여기서, 보시기에 또 문제점이 있거나 더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가징금하고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차명계좌 새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그 절반의 과징금을 내야 되잖아요, 원래는. 가징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국세청과 금감원 입장에서 지금 부가제척기관하고 공소시효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지금 법제처에서 지금 그 유권 해석을 지금 올려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동일한 사건으로 봐서 네. 부가제척기관이나 공소시효가 사실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하고 끝난 게 아니라 쭉 계속. 이어진 건이기 네.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기간을 딱 자를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안으로 봐서 전체를 다 가징금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그 결론을 지금 그냥 아주 물리적으로 물리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지금 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세청의 삼성면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네. 더 맞다. 4천억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2천억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삼성이 안 내려고 하는 건 이해가요. 예. 근데 왜 국세청이나 공정위가 삼성 걱정을 대신해 주면서 그걸 안 내게 도와주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장학생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 장학생 많이 보셨어요? 국세청 계셨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있지만, 예. 직접 많이 봤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고. 들은 이야기는 많이 있었다. 예. 예, 이런 게 물증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뻔히 알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런 소문들이 있죠. 누구는 삼성 장학생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많았어요? 예. 요직에 있었습니까? 그 아주 사람들이? 좀 삼성이 좀 위에를 많이 접근을 하죠. 그렇겠죠. 예, 예,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데. 청장님한테는 접근 안 했습니까? 접근을 했겠죠. 저도 그때. 했겠죠가 아니라 했으면 했다. 예. 그 당시에 했지만, 예. 직접적인
그런 일은 없었고요. 예. 뭔가 접촉을 했군요. 고위직으로 올라갈 사람들을 관리를 하죠,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떻게 접촉합니까?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삼성맨이 되도록 하는 그런 관리죠. 뭐 특별한 예를 들면 뭐 돈을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청장님만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돈도 안 줬는데 왜 이래요?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이 하는 방식이 그냥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예. 은연중에, 이렇게 삼성과 가까워지면 언젠가 나한테 큰 혜택이 있겠지.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 접근은 하죠. 청장님한테는 그 정도밖에 안 했고, 나머지한테는 실제 가기도 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직접 보지를 못해서. 네. 그리고, 제가 좀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은 즉 삼성 회사와 이재용 씨 그 가족 일가들하고는 분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제가 항상 주장한 내용. 예. 그 삼성이라는 회사는 그 이재용 씨 문제 때문에 삼성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아닙니까? 삼성은 이재용 씨 일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죠. 그렇죠. 비자금 대략 5조 정도 밝혀졌는데 현재까지. 회사한테서 5조를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챙긴 거잖아요. 예. 비자금이라는 게. 회사에 5조의 피해를 준 겁니다. 거꾸로. 예. 이재용 일가는. 근데 이제 삼성의 전략은, 두 개를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예. 이재용 일가가 망하면 삼성도 망한다.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동안 주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그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프레임입니다. 그게 이재용 씨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항상 이건희 시절부터, 임명철 회장 시절부터 계속 그렇게 주장해왔죠. 우리가 망하면 삼성이 망한다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있는 동안 삼성전자 잘 나갔어요. 예. 아주 잘 나갔습니다. 오히려 해를 많이 끼쳤다. 얼마나 많이 해먹었냐.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자꾸 문자로 이런 분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본부와 그러면, 후원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그 후원은 그러면 청장님에게 가느냐? 아닙니다. 그 후원금은 청장님과 관련이 없어서, 만약에 아니라 플란다스의 개, 완전히 분리되면, 플란다스계에 후원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후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복잡해져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아무도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깔끔하게 서로 헤어지고 남아있는 거는, 그 계좌를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 계좌의 돈을 옮기는 방법만 남아있고, 그것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좀 없지만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되는 것이 지금 검찰발로 지금 두 가지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안미영 검사가 외압 관련한 채용 비리 관련한 외압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수사팀에 지금 외압을 한 우병우 사건 때 외압을 한 당사자가 거기 수사팀의 부단장으로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당시 우병우 수사의 현대 그룹의 비자금 사건 있었던 황두현 씨라는 분의 사건이 있어서 외압을 행사했던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 대상자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또 수사를 하는 부단장으로 지금. 이름이 뭡니까? 항모라고 부산 지금 서부지청에 계시는 분인데. 항모 지검장입니까? 아니 지청장입니까? 근데 그분이 거기에 부단장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검찰이 지금 이 수사에 의지가 있는 건지. 단장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괜찮기도 하던데 부단장은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단장님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그 부단장님이 아마 그 당시에 그 사건으로 아마 지금 수사 대상자로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 수사가 제대로 된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서지영 검사가 또 한 그 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단장 자체에 대해서 이문정 검사가 문제 제기를 했죠. 그건 단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 지금 옛날에 남부지검이 거기에서는 지금 성폭행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고, 그 당시에 성폭행을 당했던 또 여검사가 있었어요. 지금 근데 그분은 이름이 지금 안 밝혀졌는데,
그 수사도 지금 그래가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 당시에 성폭행을 가한 검사가 자기 아버지도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그 자체가 덮였는데 그 가족들이 검사가 많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가지고 그냥 다른 기업에 지금 취직을 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덮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건에 있어서 제대로 된 조사가 검찰이 정말로 하려고 그러면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이 검찰의 1차, 검찰이 자체 구성을 한 조사단의 1차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 후폭풍이 더 크겠죠, 오히려. 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청장님, 번개조차 어색했던 첫 방송이 생각납니다. 이게 너무 능숙하시네요. 이런 문자고요. 블랙하우스 잘 봤어요. 아무래도 공정경은 흑화대가 아니라 흑돈가로 해야 돼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방송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방송 내용이고 나발이고 살을 한 20kg 빼야 되겠구나. 자, 다음 주부터 제가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의 배려가 눈물이 없네요. 전동 거품기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오프닝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쌤57이 한번 불렀어요. 아프리카 정세가 궁금합니다. 이분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아프리카 정세 좀 짚어보려고 한번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평창 주민인데요. TBS 중계차를 가게 앞에 주차하려고 하니까 못 세우게 하려다가 TBS 마크를 보고 TBS네? 나 뉴스공장 팬인데 하면서 중계 주차를 허락해줬다는. 예. 하지만 그 중계차는 저는 안 타고 있습니다. 거기는 EFM이 동계올림픽을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생중계하는 방송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자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갑니다. 치과의사인데 위쪽 큰 어금니에 일종의 변이된 신경관으로 MB2라고 하는 신경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아서 찾깁니다. 치료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명박 어디 숨었어 보이지 않네 하고 중얼거렸는데 치료가 다 끝나자 환자분이 저를 보시더니 다시 누구 겁니까 하고 가셨습니다. 치과의사한테 온 문자였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리고 박영진 의원이 자기 책 광고 해야 된다고 깜빡했다고 책을 놓고 가셨어요. 제목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현준 황교익 시간 다 달아나고 지금 몇 분 없어요. 이거 네. 오늘 이야기할 시간도 이거 왜 예정된 시간을 저한테 안 주시는 건지. 네. 황 선생님이 딴 데 가서 너무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 여기서는 네. 푸대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빨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제가 요즘 네. 오늘은 듣고만 있을게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개폐식이 열리는 자리가 올림픽 플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가 황태 덕장으로 쓰였던 자리예요. 아, 그래요? 예. 평창에 황태가 유명합니까? 평창, 이쪽에, 인제 용대리, 이쪽에, 진부령 쪽, 미시령 쪽, 대관령 쪽, 이쪽에, 네. 명태가 걸립니다. 왜 강원도 산골짜기에 고원지대에 명태가 걸리느냐? 황태가 걸리느냐? 그러면. 네. 동의 아니면 몰라도. 원래 황태가 말려든 자리가 원산이었거든요. 네. 원산이, 명태를 굉장히 많이 잡았던 지역이고요. 그 명태를 활복을 하고 내장을 빼고 알은 또 일본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입니다. 네. 일본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활복한 명태를 걸어서 늘었던 데가 많이 했던 데가 원산입니다. 네. 근데 북어죠. 말린 건. 네. 근데 그 원산의 북어를 황태, 노랑태라고 불렀어요. 잘 말려져요. 네. 원래 원산이 아니요, 추워요. 원산이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밑에 우리 강원도 쪽 보면 바닷가 쪽으로 고성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춥거든요. 네. 그 원산은 더 춥습니다. 상하지 않아서 그랬나요, 그러면? 그렇죠. 깡깡 끓여야 돼요.
이 할복을 한 명태를 물에 젖은 상태에서 딱 긁 때 그냥 긁자마자 고드름이 쫙 맺히고 꽝꽝 얼어야 그래 몸체를 딱 유지를 하고요. 그게 낮에 햇빛을 받으면서 슬 녹으면서 수분이 증발하고 다시 또 꽁꽁 얼고 밤에 되면 꽉꽉 네. 얼고. 그래서 녹았다 얼었다 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분이 쫙 빠지고. 그렇죠.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말려집니다. 몸체가 이렇게 막 쪼그라지는 게 아니라 그 부구들 보면 막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황태는 이렇게 통통해요. 부풀어지죠. 원래 모양 그대로고. 그래서 막 두들기고 이러지 않아도 그러니까 먹기가 이렇게 편하죠. 그래서 색깔이 약간 누르스름해지거든요. 색깔이. 기온과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지역이 이제 분단이 되면서 원산에서 말리던 황태를 이제 남쪽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에 김상용 씨라는 분이 이거는 제가 취재를 한 겁니다. 김상용이라는 분이. 요게 기원이 김상용 씨라는 예. 개인이군요. 그분이 원래 원산 분이에요. 네, 그분이 여기 이쪽에 남쪽에서도 황태 만들 데가 어디 없을까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저 진부령, 미시령 이쪽에 괜찮다 해서 1960년에 처음 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게 확산돼 가지고 저 대관령까지 이렇게 해서 명태가 겨우내 걸리고 해서 황태가 말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올림픽 플라자가 이렇게 서 있고요. 근데 참 묘한 게 지금 북한 그 팀들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응원단들 이렇게 오고 했는데 그 만경봉호가 떠난 자리가 지금 원산이에요. 그런 연결이 또 되네요. 원산에서 배 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그것까지 고려한 건 아닐 텐데. 그렇죠. 우연하게도. 그래서 황태 원조 고향에서 와가지고 지금 남한의 황태 예전에 득장이 있던 자리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요거를 짚어내는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준 황교익 선생이 유일한 거죠, 지금. 제가 유일하죠. 뭐 이런 것까지 엮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 이거 아니어도 엮을 거 많으니까 다른 분들은 다. 황태를 엮다니. 와, 대단합니다, 이거. 황태가 남쪽에 와서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원래 원산에 있던 것인데. 황태 올림픽이네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평화올림픽이고 다 떠나서 황태 올림픽이에요. 이거 몰랐어. 야, 황태 올림픽.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 원산에서 배가 떴대. 저거 황태. 그래서 그 알던 사실이 머릿속에 연결된 분은 국내에서 유일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평창 올림픽 가시면 하지만 울림은 없네요. 놀랍기는 한데 사람들이 들어도 뭐 그래? 뭐 황태나 지금 우리 그 북한 팀 이렇게 내려온 거나 다 귀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 귀한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평창 가시면 그게 황태로 하는 그 음식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 황태구이, 뭐 술안주로도 괜찮거든요. 막걸리 안주로 괜찮습니다. 황태구이 푹 찢어가지고 이 맥주 한 잔. 황태국도 있고요. 그 애기들도 좋아하고 술안주로도 좋고 괜찮습니다. 평창 가십니까? 어제 아니구나. 오늘 가야 됩니다. 오늘 개회식. 개회식 가야죠. 혹시 초대받으신 건 아니죠? 그냥 표로 사신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도 강원도 명예도민이기도 하고요. 초대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최문순 지사가 혹시 초대했습니까? 조직위원회 거기서 이렇게 봉투해가지고 초청장 왔던데. 말도 안 되네요. 왜요? 뉴스공장에는 안 보내주고 뉴스공장 패널한테 보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장장님 못 받으셨어요? 저는 초청장. 소식도 없어요, 소식도. 그럴 리가. 이거 코너 폐지해야 되겠네요. 안 되겠네. 최문순 지사님, 그제 인터뷰하지 않았나요? 인터뷰 여러 번 해드렸는데. 그 개막식을 초대받아서 가시는 거예요? 좋은 자리입니까? 아니면 구석입니까? 그런 가봐야 알죠, 뭐. 네. 야, 이거 왜 혹시 경기도 예약하신 게 있습니까? 표? 경기도? 예, 경기는 아직 예약한 게 없습니다. 제가 워낙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지금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있는 거는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오늘 사실 그게 또 걱정이에요.
춥지 않을까. 알바 아니고요, 저는. 그게. 사기 싫은 표 주세요, 저. 그 자리가 무지 춥거든요. 원래 황태만 말리는 자리는. 황태 말리는 자리. 그게 한 영하 20도 막 이렇게 확 떨어지는 자리. 원래 그런 자리에다. 얼고 말리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얼고 그래서 말리고.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이제 개폐식 장소로 지금 쓰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다른 지역보다 이제. 얼리고 말리고 당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황태되질 않을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갔다 오셔가지고, 네. 개식, 예. 뭐 중계는 되긴 하겠지만, 네. 소감 알려주시고. 예. 그래서. 그리고 거기 조직위원회 좀 저의 항의도 전달해 주세요. 예. 섭섭하다고. 그리고 또 하나 그 평창 가시면 먹을 게 그 무지개 송어가 지금 딱 제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양식을 하지만 환경 선생님이 밝은 물에 키우는 끝납니다. 것이니까 안녕. 무지개 송어